all mean and bright. 영화를 볼 때 알아두면 더 좋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철학적인 갖가지 배경 지식으로 영화를 좀 더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알고 보면 더 깊어 보이는 신스로의 영화 이야기. 오늘 함께할 영화는 노만 조이슨 감독의 1967년 작품 밤의 열기 속으로입니다. 개봉 이듬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각본상 외에도 많은 성과를 이뤘는데요. 그보다 인종차별에 대한 소재를 다뤘다는 점, 그리고 이전까지 B급 장르로 치부되던 범죄 스릴러 장르를 한층 중요한 위치로 끌어올렸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요즘 찍어내는 웬만한 스릴러 영화보다 재밌습니다. 특히 극장에 걸리는 양산형 한국 영화보다요. 영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아직은 인종차별이 난무하는 미국 남부의 미시시피주 작은 마을. 지루하게 야간 순찰을 돌던 한 경찰이 시체를 발견하는데요. 희생자는 바로 마을에 대규모 공장을 지으려 하는 부유한 백인 사업가, 그리고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은 비질 팁스. 그가 의심받는 이유는 단지 흑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은 노예 해방을 공식 선포하기는 했지만 아직 남북 지역에 따라 여전히 인종차별이 난무했는데요. 비질은 북부에서 아주 유능한 경찰인데다 특히 살인사건 전문가임에도 흑인이란 이유만으로 갖가지 차별을 받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능력을 인정받으며 살인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고 사건의 실마리는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밤의 열기 속으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In the heat of the night. 소울 음악의 대가인 레이 찰스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함께 영화의 오프닝은 으스스하고 미스테리한 색깔을 한 방에 정립합니다. 심지어 세련되기까지 한데요. 감각적인 노래, 색감이 편집과 잘 어우러지며 카메라는 시종일관 누군가의 발을 클로즈업으로 비춥니다. 관객으로서는 호기심이 들 수밖에 없을 때 영화는 무능력한 어느 형사에게로 시선을 옮겨갑니다. 그는 일의 지루함을 느끼며 억지로 순찰을 돌기 시작하죠. 사건 현장의 사진을 찍는 것부터 현장 검증을 하는 모양새가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는 이 미스테리한 사건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처음으로 수사를 나선 곳에서 아니 이게 웬걸? 형사는 바로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늦은 시각, 그것도 흑인이 많은 돈을 갖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비질은 용의자로 의심받게 되고 이 무능력한 형사 덕에 영화는 10분 만에 엔딩을 낼 뻔했죠. 사실 영화에 나오는 백인 형사들을 마냥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질이 흑인이란 걸 배제하더라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것도 외부인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비슷한 시각 현장의 근처에서 거금 $200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수상하죠. 영화의 배경인 1960년도 당시 $200란 금액은 지금과 약 8.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이걸 현지 환율로 계산해보면 약 200만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란 걸 의심하게 합니다. 살해당한 콜버트는 이 작은 도시에 공장을 짓기 위해 들어온 외부인인데요. 그들은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때문에 대규모 목화 농장을 운영하며
기존 마을을 지배하던 앤디 코트란 인물은 살해당한 콜버트와 앙숙 관계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시 미국은 북부를 대표하는 콜버트의 산업과 남부를 대표하는 앤디 코트의 농업으로 각 지역의 경제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데요. 기존 흑인 노예들을 농업 기반으로 삼던 남부 사람들은 산업 기반 사업을 확장하며 저렴한 값에 흑인 노동자를 원하던, 그래서 노예 해방을 지지하던 북부 사람들과 대척점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는 이런 시대상을 잘 나타낸 거기도 하죠. 이 내용은 지난번 다뤘던 영화 링컨 리뷰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건이 파헤쳐지는 것 같지만 많은 반전 스릴러 영화가 그러하듯 사실 이 모든 실마리는 영화의 맥거핀적인 요소였죠. 맥거핀이란 실제 작품 줄거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관객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묶어둠으로써 공포감이나 의문을 자아내게 만드는 영화 구성상의 속임수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사이코에서 돈뭉치가 맥거핀이죠. 영화 밤의 열기 속으로는 시작부터 기차에서 내리는 누군가의 발을 비추고 비지를 범인으로 몰면서 한번 페이크를 주더니 백인 형사의 무능함을 강조하듯 계속해서 가난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는 하층민을 범인으로 몰아세우며 지속적으로 페이크를 줍니다. 범인을 밝혀내는 영화 장르의 특성상 사물이 아닌 인물이 맥거핀적 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What kind of man do you think I am? 이 영화에서 맥거핀은 영화적 속임수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편견을 상징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보기 힘들기 때문에 줄곧 자신만의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버리죠. 자신이 아는, 옳다고 믿는 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회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며 어떠한 것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영화 속 보안관 빌처럼 말이죠. 이처럼 노만 조이슨 감독은 관객이 편견으로 바라보게 되는 영화적 요소인 맥거핀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종주의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May I examine this prisoner? 이 영화의 가장 큰 역설 또한 흑인인 버질이 백인들이 지배하는 그 마을에서 가장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인간이란 사실인데요. 이건 역시 편견을 비판하는 하나의 장치라 볼 수 있을 테죠. Thank you. 버디무비란 두 주인공이 고난과 갈등을 지나 결국 위기를 함께 극복한다는 이야기류의 영화인데요. 조지 로일 감독의 내일을 향해 사라에서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두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이 장르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딱 알만한 영어로는 맨인 블랙, 러시아워, 투캅스, 강철비류의 사건을 해결해가는 작품이 있고 최근에 와서는 그린북이나 완득이처럼 드라마적인 영화에 잘 녹아나기도 합니다. 버디무비는 주로 남성 주인공들의 우정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 버디무비인 리들리 스콧 감독의 델마 로이스, 그리고 남녀 혼성 버디무비인 이상근 감독의 엑시트 등의 영화도 있습니다. 자, 다시 밤의 열기 속으로를 돌아보면 영화가 만들어진 1967년엔 흑인과 백인의 우정을 그린 버디무비는 아직 상상하기 힘든 시기였을 겁니다. Got a name, boy? Virgil Tibbs. 시종일관 흑인인 비지를 보이라 부르던 백인 보안관 빌은 점차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수록 자신의 초라한 속마음까지 비질에게 털어놓을 정도로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관객은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만큼이나 두 주인공의 사이가 가까워지길 응원하게 됩니다. 영화가 후반에 다다를수록 흑인을 바라보는 보안관 빌의 시선은 변하게 되고 이는 영화의 주제의식과 깊게 맞닿습니다. 특히나 보수적인 할리우드 특성을 고려해보면 이 영화는 혁명적이었죠. 때문에 영화 개봉 이듬해인 1968년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본상을 휩쓴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만 흑인 경찰을 연기한 시드니 포이티어 배우와 백인 보안관 빌을 연기한 로드 스테이거 배우가 동시에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음에도 백인 배우인 로드 스테이거가 수상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뭐 이건 두 배우 모두 훌륭한 연기를 펼쳤기에 번외의 얘기라 생각됩니다. 이 영화는 장르적인 특성 때문인지 히치콕 감독의 작품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반전적인 요소나 적절한 클로즈업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등의 촬영이 히치콕 감독의 작품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자극적인 요소로 스릴러 영화의 흡입력을 만들어 극을 이끌어가는 히치콕 감독과 달리 밤의 열기 속으로의 노만 주이슨 감독은 범죄 스릴러 영화의 서술 방식에 대한 정석을 정립시킨 느낌입니다. 마치 문학 작품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로 분석한 것처럼요. 소재부터 장면까지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범죄 스릴러 영화지만 감독은 스토리텔링에 집중하며 개연성 있게 이야기 구조를 잘 만들어갑니다. 차근차근 빌의 추리를 따라가다 보면 관객은 저절로 영화에 빠져들게 되죠. 최근 많은 범죄 스릴러 영화들이 너무 자극적인 요소와 반전을 강조하다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교를 부리거나 꼼수를 쓰려는 요즘 영화에게 밤의 열기 속으로는 아주 좋은 교과서 같은 영화입니다. 노만 조이슨 감독은 이후에도 솔저 스토리, 허리케인 카터 등 인종차별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영화나 투쟁의 날들이나 용감한 변호사처럼 사회성이 강한 영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온 만큼 나름의 작가주의 감독의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나는 사회 상황과 인간의 본질을 반영하는 스토리를 찾는다고 말한 것처럼 밤의 열기 속으로는 그의 신념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영화죠.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난 폴로이드 사망 사건,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대규모 항의 시위까지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어느 쪽이건 마음속 이기심이나 공포심 혹은 증오심에서 사람들을 양극화시킨다면 이건 파시즘의 시작과 다름없을 겁니다. 결국 이 영화 속 인물들처럼요. You take care. You hear? 지금까지 신수루였습니다.